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은 지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한 이유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요술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기대 때문입니다. 저는 이준석에 대한 나의 생각은 굉장히 후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준석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준석에 대한 기대 적지 않습니다. 기대도 있지만 이준석은 내가 생각한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이준석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의 이재명에 대한 생각이 어떨지,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본인 선거에 대한 생각이 어떨지 그 상황을 가늠하는 것을 첫 번째 토론회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한 대로 많은 평론가들이 이준석 후보는 보수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즉 김문수 후보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할 것이라고 많은 평론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첫 번째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는데 살짝 공격을 할 거다. 그리고 토론회가 2회, 3회 가면서 강공을 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준석 후보는 첫 번째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보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공격 화력이 20%라면 이재명 공격은 80% 정도 될 정도로 이재명에게 꼬치꼬치 들이댔습니다. 그 꼬치꼬치 들이댄 내용, 호텔 경제학, 커피 원가 120원이었습니다. 즉 그날은 경제 문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재명을 코너로 몰자 이재명은 왜 그렇게 협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얼버무리고 계속 넘어갔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를 계속 부리면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을 잡을 수 없다. 이재명과 맞상대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됐고, 김문수 후보 대신 이재명이 2배의 화력을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을 향해서 2배의 화력을 쏟아부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수 국민의힘 지지자들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싸가지론입니다. 싸가지론. 즉 실버 세대 중장년층에게 공격받는 내용이 싸가지입니다. 저는 이 싸가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틀튜버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젊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틀린 주장을 하는데 고분고분해야 된다는 거야말로 꼰대의 기본입니다. 실력 없는 자들이 나이를 내세워서 너 몇 살이야? 할 말 없으면 스스로 이렇게 꼰대 짓을 하고 싶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그 말하는 내용, 정책, 세계관, 미래관 다 동의합니다. 이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저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아주 소중한 정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외롭게 나 홀로 이준석 후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준석이 젊어서가 아니라 이준석이 가진 그 가치관과 세계관,
추진력,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제대로 할 사람은 이준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지지율이 깡패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아직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와의 지지율과 많은 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양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이준석 후보는 실무형, 참모형으로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정책 또 일 머리 잡기, 일 챙기기 이런 거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를 점잖음, 정직한 중량감,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책임 총리제, 연립정부를 만들자. 연립정부를 만들어서 나는 대통령이지만 내각은 당신이 장관이건 뭐건 당신이 다 책임지고 내각 구성을 해서 책임 총리제를 하자. 즉 당신과 나의 정부는 연합정부다. 연합정부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손을 내민다면 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즉 김문수 후보 청렴하지요. 깨끗한 사람이죠. 능력도 있습니다. GTX, 파주, 공업단지, 판교, 평택 이 모든 것을 다 추진했던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많은 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어떤 비리 잡음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20몇 평짜리 아파트가 김문수 후보의 전 재산입니다. 또 그 부인은 남편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은둔해서 내조만 했을 뿐입니다. 김혜경, 지가 대통령 영부인처럼 법인카드 퍽퍽 긁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부인 일성이 저는 귀에 꽂혔습니다. 나는 법인카드로 제사 지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 그동안 은둔해 있던 김문수 후보의 부인, 말하는 거, 단어 쓰는 거, 문장 구성력이 사회생활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인 경험이, 현장 경험이 큰 그런 부인입니다.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책임 총리제, 말로만 책임 총리제가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과 우리 연합정부를 구성하자. 모든 내각 구성 책임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는 국방과 외교에 관심을 쓰겠다. 라고 해서 연합정부가 형성될 경우 이재명 간단히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을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회를 보면서 과연 이준석이 어떤 입장을 취할까를 봤는데 역시나 이재명 공격에 화력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단일화가 아니라 연합정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